예, 마지막 파트 4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결론인데 AI 시대의 핵심 인재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AI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발전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쉬운데 이게 이제 이전에 자율주행차가 몇 년 전에 이제 사고 낸 경우인데 어떻게 사망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정말 수십조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된다면 뭐 진짜 1000조가 넘는 큰 걸 창출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드시는 생각이 뭡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사실 진짜 100% 안전하기 전까지 이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뭐 기술이 되더라도 뭐 정치적, 법적 이슈가 많아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모든 산업 분야에 사람과 AI가 공존하는 것은 지금 되는데 100%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은 AI와 사람이 같이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AI가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엑센처라는 컨설팅 회사 임원이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AI를 하고 사람이 하는 작업을 좀 분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회색 부분이 요즘 말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딥러닝 AI입니다. 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지면 AI가 이제 어떤 거래도 하고 반복도 하고 예측도 하고 적응도 한다. 아까 기업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만들어지면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만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 만들어졌더라도 실제로 이제 AI를 사용하는 건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리딩하고 강조하고 창조하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예측하고 결정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측은 데이터를 보고 뭐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결정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을 예측, 기억, 실행하는 걸 할 것이고요. 사람은 아까 자동차 사고처럼 그럼 누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결정하고 협업하고 창조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요 인간의 능력이 지금 세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이 기계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은 그래도 지금 나온 거는 아주 작은 데이터만 있어도 무슨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떠올랐다. 감을 세우고 감이 있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에서 뭐 규칙을 파악하는 건 잘하는데 지금 뭐 사람이 하듯이 뭐 새로 이제 가설을 세운다고 하는 뭐 창의적인 일은 좀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하고 뭔가 결정하는 일은 사람의 영역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력하는 것 또한 사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AI가 뭐 서로 협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요 세 가지 영역, 결정, 협업, 창조 이 능력을 지금 우리가 배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후속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얘기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60년대부터 해서 실리콘밸리가 생긴 거죠. 근데 AI 시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리더감, AI 시세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리더는 그럼 어때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는 있어야 되죠. 이거 AI가 로봇이면 이 태엽을 감는 생존 기술, AI하고 같이 일하는 능력, AI가 뭔지 이해하고 AI한테 일을 시키는 기본적인 능력은 생존 기술일 뿐이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적인 능력들은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조금은 뭐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어려운 단어지만 통찰력과 결단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강조되는 능력들,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사실 기능적인 능력이죠.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고 또 사람이 어떤지 이해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큰 부를 가져가는 리더는 맥락을 파악해서 이제 아주 복잡한 것에서 중요한 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럼 실제로 해야죠. 집중해서 그 결단력도 중요하고 이 두 개가 AI가 최후의 이제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은 AI가 조금 만들 것도 같습니다. 한 5년, 10년이면. 통찰력과 결단력이 최후의 리더의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통찰력, 결단력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찰력, 결단력이 누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기업의 리더들이 필요한 능력이고요. 특히 스타트업 리더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AI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을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걸 잘 벤치마킹해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청소년 세대에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능력 중에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사고력이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건데 그런 단어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풀었듯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고력 중에 하나죠. 이렇게 공감하고 문제를 아까 통찰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의성으로 발현해내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보고 이걸 검증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이제 아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부터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잘 정의되지 않은 단어로 창의력 얘기하고 사고력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문제 해결을 하는 디자인 싱킹적인 사고력이 좀 미래 리더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이 공감이란 단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아까 이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확실히 아닌 거를 좀 제거하고 좀 더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요건 알파고 나왔을 때 이제 2015년, 16년 정도에 이제 알파고가 사실 영국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그런 이슈가 많아가지고 옥스퍼드대 교수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20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2015년이니까 이제 20년 뒤라고는 얼마 안 남았죠. 15년 뒤에 없어질 직업 순위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파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서 성직자, 트레이너 이런 게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창의성이 없고 아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성이 없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지식 업무 이런 업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FM대로 한다. 그 FM이 뭐냐면 미군 군대의 그 작전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켜서 그대로 딱 하는. 근데 규칙을 잘 지켜서 그대로 한다는 건 인공지능이 하기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100% 대체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세일즈, 보조,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군인데 그래서 2030년까지 멀지도 않게 이렇게 일자리의 대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FM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FM의 반대말이 뭐냐? 좀 기업계에서 쓰는 말이라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서 FM의 반대말이 무슨 크리에이티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자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전투를 처음에는 FM대로 했는데 맨날 게릴라한테 지는 거예요. 본부에 연락해서 이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자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중대장이 판단해서 전투해라. 그래서 이제 다 이겼는데요. 지금은 아까 그렇게 아무리 큰 2,000조짜리 회사도 다 애자일하게 일하지 FM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제 대체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민첩함이라는 단어인데 좀 이제 청소년들한테 좀 익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질 직업은 딱 이런 거죠. FM대로 컨베이어 벨트대로 따라서 순서대로 탁탁탁 하는 일.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또 매뉴얼의 원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이런 건 정말 지금 이게 그러니까 1920년 사진인데 지금도 사실 비슷하죠. 지금도 조립공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고 있으면 안 나오는 거죠. 미지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끓는 물이 되면 이제 개구리가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던 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있으면 이제 삶은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아까 FM대로 시대가 아니라 애자일 시대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직업이 변화가 있는데 우선은 새로 생길 직업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사이에 생길 직업인데
AI를 통해서 직업, 지금 요거는 어떤 뭐 AI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 AI 전문가라는 직업이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2019년도에 연봉을 제일 맞는, 평균 연봉이 제일 큰 직업이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평균 연봉이. 뭐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보다도 한 2배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석박사 되면 막 연봉이 10억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 AI 전문가는 지금 이 공급이 딸리고 있는데 그 AI 전문가도 종류가 많다. 그래서 AI 화이트 컬러, AI를 만드는 사람들, 이건 정말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AI 블루 컬러, AI에 이제 보조적인 노동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생기게 되면 AI로 대체된 것을 이제 메꾸는 일이 있는데 인간적인 일, 사람이 여가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을 누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일의 일자리 증가가 제일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인 쪽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또 AI와 대비해서 핑크 컬러, 인간적인 색깔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걸 지향한다기보다는 AI 화이트 컬러를 지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전문가가 AI의 핵심입니다. 일단 알고리즘 전문가가 있어야 끝없이 발전하는 그 기술을 따라잡아서 AI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주로 이제 응용수학자 아니면 컴퓨터 공학자 중에 응용수학을 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어려운 일인데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기다 좀 튜닝을 해서 데이터를 좀 잘 가공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 과학자라고 불리는. 요거는 뭐 조금 알고리즘보다는 그래도 좀 문과도 할 수 있고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AI에 좀 새로 등장한 기술적인 일이고요.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AI가 소프트웨어로 만들든지 로봇으로 만들려면 또 시스템 전문가라고 하는 지금 IT 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은 좀 몇 년 계속될 거고 특히 알고리즘 전문가는 우리가 강한 AI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수요가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요 데이터 전문가나 시스템 전문가도 괜찮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AI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는 한 가지 일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일을 잘 발견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업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야 전문가. 그래서 AI를 발전하면 또 굳이 AI 프로그램 그 AI를 만드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여하는 거는 꼭 그 이과의 연구개발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 그리고 일반적인 것의 전문가 하여튼 그것도 지식 전문가죠. 이런 지식 전문가도 덩달아 아주 좀 이렇게 유망한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직업은 앞으로 정말 계속 성장할 일만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머리에 넣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글인데요.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GPU라는 걸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게 뭐 올해의 기사입니다. 기사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딥러닝은 여전히 사람들이 딥러닝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 시장에 이제 솔루션이라는 이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AI가 나왔는데 이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AI를 잘 적용하는 생각을 해내는 그러니까 AI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이 앞으로 승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범용이 될 거란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인터넷은 다 게임이 끝났고요. 분야별로 AI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발견해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AI 관련한 일을 생각할 때 꼭 문과가 소외가 아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어떤 분야의 응용을 잘하는 능력을 배양하면 AI에서 아주 가치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블루 컬러는 무엇이냐? 최근에 AI 인형에 눈알 붙이기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데이터 댐 뭐 이런 디지털 뉴딜 정책하면서 데이터 라벨러라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이제
AI가 정답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AI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정답을 사람이 이렇게 라벨링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어떤 물체를 알아본다. 그러면은 고양이를 알아본다 그러면 고양이 사진을 이제 한 뭐 몇만 장 구해서 고양이 사진에 이렇게 박스를 치고 고양이 이렇게 좀 타이핑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가르쳐도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다가 뭐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데이터 라벨러라고 부르고 더 앞단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고양이 사진을 누가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찍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데이터 수집한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 라벨러와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어떤 장당 이제 싸게 하면 되는 일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AI 블루 컬러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술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이게 뭐 2017년 사진인데 폐 공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 갖고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블루 컬러는 사실 우리나라가 할 일은 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노동력이 싼 곳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AI 화이트 컬러를 지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AI로 새로 생긴 직업이고 갈수록 좋아지는 직업은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은 다 연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쓰는 전문가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기술이 없더라도 노동을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는데 일단 AI를 못 쓰면은 앞으로는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인데 특히 AI를 쓰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저 성공의 공식에서 보셨듯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 한 가지를 잘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정말 1등을 할 수 있으면 전문 분야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꽃꽂이를 잘하면 꽃꽂이 유튜버로 1등 하듯이 그래서 모든 분야별로 전문가 대신에 사회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일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올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AI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일을 주도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인간의 역량을 최대한 하는 거죠.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책임도 지고 혁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통찰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가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런 창업가에 잘 투자하는 벤처 투자가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이제 애플이 했던 Think Different 캠페인인데 자기 분야에서 AI를 잘 융합해서 쓰는 이런 사람은 다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다 유망해진다. 특히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기업, 뭐 공무원, 어떤 큰 기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자란 청소년 세대는 개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숙련 기술 전문가이면서 스타트업 창업가를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를 만들었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이 뭐가 달랐냐? 공교롭게도 이제 저도 물리학과인데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다 물리학과의 학부가 그래서 물리학과 출신인데 나중에 경영으로 바꿨죠 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물리학과를 하게 되면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했는데요. 잡스도 사실은 상당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명언들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당장 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보고 될 일을 찾아서 비전을 만들고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과학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 알면 아는 거를 되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시 이제 사람한테 중요한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좀 사고력인데 사고력 중에서도 과학적 사고력이다. 과학적 사고력은 이제 현실을 잘 이제 분별해서 자 뭐 아까 말씀드린 통찰을 해서 이제 되는 것을 선별해서 큰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아까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베조스가 세계 최고 부자고요. 아마존 CEO인데 한 130-40조 되나? 이제 세계 최고 부자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했는데 지금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1등, 2등. 원래 잡스가 안 죽었으면 뭐 최고 부자였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크게 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 로켓 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시작한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아무도 이전까지는 이 회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이거 왜 시작했냐?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가가 할 일이지 기업이 못한다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과학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로켓 만드는데 비용을 생각해 보자 했더니 재료비는 2%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재료를 나중에 뭐 싸게 잘 기술이 발전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15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된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여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테슬라는 전기차를 해서 지금 이렇게 뭐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게 됐는데 뭐 이런 점을 이제 이런 건 이제 과학적 사고로 뭐 원리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융업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헤지펀드라고 투자 회사를 해서 뭐 개인적으로 한 20몇 조 원 벌었고 이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으로 거의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 간단하다.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보고 개선을 계속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통찰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은 이제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기가 가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말로 정리하면 일단은 숙련된 전문가, 일단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고 AI도 활용하고 소통도 돼야지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자일, 아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가치 있는지를 파악하고 협업도 잘해야 되고 적응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요약하면 그냥 혁신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제 뭘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혁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르죠. 이것들은 이제 시키는 일을 잘하는 역량이고요. 혁신가는 기업가 정신, 이 일은 내 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탐색하고 창조해 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핵심에서 제가 이제 이거 뭐 한국에서 뭐 제일 그 대기업 면접 많이 보는 분한테 여쭤봐서 같이 만드는 거니까 이게 숙련 전문가, 애자일한 사람, 혁신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 입장에서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펙을 쌓으려면 이 단어에 해당하는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뒤에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 그럼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른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옛날에 쌓은 기초가 계산력, 암기력 뭐 이렇게 또 사람 눈치 잘 이런 거라면은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다른 능력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파운데이션 스킬, 파운데이션 날리지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기초가 되는 지식. 그러면 이 기초가 되면 이제 눈덩이처럼 기초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초를 튼튼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그걸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뭐 딴 건 뭐 더 겹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잘 이해하고 데이터 과학을 잘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라면 이런 능력을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표현을 잘하는 능력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좀 진짜 기본적인 능력으로 사실 가르치긴 어려운 능력인데 요새 심리학계에서 기업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을 기업에서 잘 이제 검증된 성과를 청소년들이 빨리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공부는 뭘 하는 게 좋으냐? 뭐 다른 것도 공부하면 좋고, 근데 더 지금 꼭 필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없고 저희가 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기도 한데 뭐 코딩도 물론 필요하죠. 뭐 코딩은 기초가 아닙니다. 코딩은 한참 뒤에 나오는 그냥 뭐 도구일 뿐이고요. 기초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 사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사실은 기계와 소통해야 되니까 컴퓨터적 사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합치면은 AI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AI 수학을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뭐 옛날에 산업시대처럼 나눠서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AI도 공부할 수 있고 과학적 사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만들어 가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아까 간과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사회이고 플랫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야 크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능력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다. 지금 한국만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너무 작은 거고요.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해야 되는데 글로벌 한다는 게 영어를 뭐 잘해서 생활 영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해서 그 미국 사람과 영어 쓰는 사람이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그래서 언어와 문화 이해력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이런 뭐 우리가 뭐 기승전결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스토리로 소통하는 능력이 너무나 좀 필요하고 그게 뇌구조에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발전한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게 밝혀져 있는데 이거 좀 사실 이게 학교까지 전달되기는 어려운데 이걸 조금 옛날 지식이 아니라 아직도 프로이트가 아니라 무슨 좋은 심리학을 빨리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제가 생각할 땐 통찰력을 기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과적인 뭐 어디선 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역량도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이런 역량이 잘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문제가 표현보다는 시험 잘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 잘 해결해서 성과 내는 사람이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주장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능력은 새로운 시대에 잘 아웃풋을 성과를 내는 기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는 학습 능력, 표현 능력,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AI에 적용되는 수학하고 언어는 언어인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응용하는 언어 이 두 가지가 꼭 정말 될 수 있으면 조기에 가르쳐야 될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AI의 모든 것이 수학입니다. AI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이제 수학이 기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지만 뭐 벡터, 행렬, 미분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사실 저거는 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릴 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이 문이과 구분. 옛날엔 산업시대에는 그냥 우리 공장이나 뭐 저 기술 일할 사람만 수학을 배웠는데 지금은 문과도 다 수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세대에는 그래서 수학은 완전히 교양이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학이 좀 다르다. 옛날에 배웠던 산수나 이런 게 아니라요. 계산 잘하는 수학이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릴 때 한시라도 어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확률하고 복잡성.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암산 잘하는 훈련을 했듯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훈련이라든지 복잡한 거를 빨리 파악하는 훈련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나이가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조기에 이런 이제 AI 관련한 수학을 빨리 공부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주입식 암기는 정말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 AI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테마로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이렇게 교재나 이런 걸 연구해서 한번 또 제주도 쪽에 많이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이해력은 원래도 이제 잡스도 얘기했는데 옛날에 뭐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이 탄생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술과 교양 과학이라고 할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인문학 잡스가 말한 리버럴 아츠에는 수학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학문하고 기술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같이 해야 혁신, 진짜 앞으로 미래에 큰 가치를 만든다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요즘은 다 비대면 시대가 돼갖고 줌이나 뭐 하나 켜면 세계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 모든 사람 만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알고 문화에 이해할 수 있으면 세계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고 세계 모든 전문가한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천재들이란 도시에 나온 얘기지만 천재가 탄생하는 게 혼자 열심히 해서 탄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한꺼번에 천재가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가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기계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비대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이해를 잘해서 세계 모든 사람하고 하루라도 빨리 소통을 하면서 가야 크게 혁신을 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언어와 문화의 이해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용어가 아니라 진짜 문화를 이해하려는 언어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사실은 공장 가서 일 잘하고 뭐 조선업 하여튼 가서 이제 로봇처럼 일 잘하는 것을 많이 배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목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모험하고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표현을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인데 요새 유튜버들이 이제 큰 돈을 벌지만 우리가 해외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언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를 글로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나머지도 배우면 좋지만 새롭게 옛날 과목을 덜 배우는 대신 배우면 좋은 과목은 기업가 정신하고 미디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는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왜 기업가 정신 말씀드렸냐면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베조스도 그렇고 잡스가 한 기업을 다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이제 혁신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 기업이 한 일이 뭐냐? 딱 지금 필요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문제, 이걸 만들어서 새로운 걸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혼자 취미생활에서 뭐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류가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해내야 되는데 옛날보단 좋은 방법으로 해내야 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혁신적이었죠. 엄청난 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제 청소년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AI와 차별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제 어떤 모델이 사람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런 방식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 혁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려면 뭐 저 지구를 뭐 인류를 구원해야지 이런 큰 꿈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업 기업이란 단어를 잘 인지하시고 요새 좀 공부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전 같으면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살아 이런 거지만 다행히 기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활용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빈 토플러가 그 유명한 토플러가 뭐 이제 마지막 책에 쓴 건데 변화의 속도. 물론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보다 10배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고 있지만 단체, 가족 점점 느려져서 정부나 공교육 뭐 이렇게 이런 쪽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은 10마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딴 말로 하면 무엇이냐? 그냥 학교에서만 배웠다간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걸 딴 말로 하면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 개인이 스타트업 기업처럼
학습하고 어떤 성과를 낸다면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하려고 해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공부할 기회는 없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뭐 학교는 학교를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AI를 쓸 수 있고 AI를 쓸 수 있게 되면 능력이 좋아지고 능력이 좋아지면 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시장이 더 많이 생기면 또 공부 더 할 수 있고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는 거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방법을 모르는 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 위기를 타개하는 요 지뢰 때의 요 이제 지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개인 간의 격차도 이렇게 공부를 더 먼저 효과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초격차를 벌리게 돼서 도저히 못 따라다니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 0.003%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좋지 않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 명언이 이제 잡스가 한 말입니다. 아주 회사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그 두뇌의 자전거와 같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쓰면 옛날에 사람들이 도저히 못할 능력, 제일 자기 신체 능력이 할 사람들이 우리가 달리기를 아무리 해봤자 시속 20km인데 자전거 잘 타면 시속 6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엄청나게 훌륭한 도구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잘 쓰면 자전거가 아니라 거의 로켓입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결국엔 잘 쓰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요것들이 아니겠느냐. 일단 AI를 빨리 공부하자. AI 기초와 교양을 쌓는데 AI 수학을 잘 공부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네이버 검색하면 AI로 큰 좋은 자료가 안 나오지만 구글에 AI로 검색하면 좋은 자료 많이 나오니까 빨리 AI 공부를 시작하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보가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정말 시키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들을 익히기 시작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너무나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방해도 많고 너무나 선택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능력이 목표 탐색하고 집중력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어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빨리 쓰기 시작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스펙을 쌓는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 한국에서의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스펙은 나만의 스토리, 내가 누구한테 이제 참신하다 이런 나만의 경험이 결국에는 최고의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빨리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쌓아 나가자. 내 스토리 만들어 나가자. 뭐 내가 무슨 뭐 직접 출연 안 하고 개구리가 출연하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그런 일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절대 이제 세상이 다 연결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엔 더 연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한국의 이런 도구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을 좀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상당히 좋지만 또 세계사 앞서 보여드린 제가 호모 데우스나 뭐 이런 책도 좀 읽어가면서 글로벌 관점을 갖도록 좀 생각을 하자. 뭐 그런 면에서 국제학교 같은 이런 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이렇게 사살표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당장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것이 효과가 불어나서 이제는 이 AI를 로켓처럼 부릴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걸음 도서로 추천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 아주 잘 정리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AI 개념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파악해도 좋고 또 하나 이제 이 공부하는 뇌란 책은 뭐 신경외과 의사가 쓴 공부법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꼭 우리가 하는 뭐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좋고 또 의외로 되게 좋은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
우리가 좀 카네기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산업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마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이니까 이런 책 잘 참고하셔서 더 AI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미래 설계를 잘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